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단법인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이 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의공고를 하면 장애인들이 살아오면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그들의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그런 활동이 건의공호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상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료 상담은 뭐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담하는 것을 동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성이 상담하기 위해서는 상담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 상담하게 되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장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장애의 어떤 목소리나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동료 상담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역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습득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을 한 번도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을 산다거나 또 어떤 요리를 해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거. 버스를 몇 번을 탔었을 때 뭐 내가 자주 가는 곳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이런 데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런 기술 습득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장구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보장구 워낙 비싸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도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구입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고장 나거나 이러면 이 휠체어가 보조 휠체어가 없다 보니까 이동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구입해서 전동 휠체어를 대여한다거나 아니면 이 휠체어의 그 수입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보조기구 사업도 저희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부터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남협의회에서는 2007년에 창립해서 16년 동안 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간의 활동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협의회의 주모토는 이동과 활동 지원입니다. 이동과 그래서 활동 지원. 왜냐하면 그것이 보장되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저희 협의회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동권이라고 하면 지금 저상버스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협의회가 이제 출범하고 활동할 때 저상버스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8개 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10개 시였거든요. 10개 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10개 시가 하나도 제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줄여가지고 장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출발지나 도착지가 있으면 그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이동해주는 그런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특장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도입해달라고 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정 활동을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2010년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가 저희 협의회에서 제안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동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저희 협의가 초창기에 활동할 때는. 지금은 활동 보조 시간이 24시간, 최중증 와상장애인인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대 180시간밖에 못 받았어요. 활동이 필요하고 어디 나가고 싶은데도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해서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작게는 뭐 48시간, 많게는 80시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자체별로 상의했지만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활동 보조 시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네. 또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첫 번째 하나는 거의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소득 활동, 직장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수급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수급권자가 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살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수급비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네. 사실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애연금을 받아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대다수가 한 7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1인 가구로 본다면. 네.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휠체어 비용도 비싸고 휠체어도 자주 고장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병원도 자주 가야 돼요. 그다음에 약도 사 먹어야 되고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이런 이중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이런 그 돈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아까 사업을 얘기했는데 ILP라는 게 있거든요. 자립생활 기술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금전 관리를 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금전 관리들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되게 돈을 쓰고 있는 건 없는지. 물론 이게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 당사자가 원할 때 그 금전 관리를 해주는데요. 당사자가 그 내용을 판단하고 이건 좀 부족하겠다,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줄여서 자기 스스로 돈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서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낸다거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는 거겠죠. 일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환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경제적 자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 어렵긴 하지만 네. 장애인의 경제활동 기회 폭을 확대시키려는 대표님의 노력이 네. 인상 깊습니다. 네. 그럼 경남협의회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유선번호가 있거든요. 055-289-9566이라는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상담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gncil.or.kr입니다. 그 두 곳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립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대표님 말씀처럼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협의회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의회는 장애인도 교육받고, 장애인도 노동하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진짜 정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진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